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 해도 저는 당장에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장담을 해요. 어그로슨 멘트가 절대 아니고요. 이 중요한 시장 상황에 차트를 제대로 읽고 단기 급등을 해석하고 유추하고 싶다는 분들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알았어. 왜? 그렇게 안 좋나? 알았어. 왜? 가버려. 안녕하십니까, 복리요정입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3,3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마감이 3,39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당연하게 3,400포인트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피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시장에는 지금 돈이 흘러넘치고 기회가 흘러넘치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매매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껏 많이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상황인 만큼 저만의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장기 투자를 위한 내용들은 절대 아닙니다. 하루 이틀 동안 5에서 1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솎아내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복리를 취함으로써 계좌를 레벨업 해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많은 원칙과 어떤 매매 방식이 있는데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10가지 정도만 그거를 추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시장은 완전 폭발적인 장세입니다. 대중들이 시장 참여는 점점 더 9월 내내 가속화될 거예요. 일단 어떤 거를 매매할지가 가장 첫 번째 큰 고민이실 거예요. 첫 번째, 아무거나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대변하는 테마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스스로 상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에게 있어서 10년 뒤의 세상은 모두가 약을 먹고서 살을 빼는 시대가 될 거고, 거리에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일을 도와주고 있을 거예요. 대중교통이 이제 하늘을 날게 된다거나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 어떤 상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에 부합하는 테마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로봇, 방산, 조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 시대를 대변하는 테마에 속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매력이 있다고 느끼고 돈을 투자한 종목은 설사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오더라도 지지 가격대에서 저가 수급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물릴 확률이 낮아지고요. 조금씩 물려 있더라도 버틸 힘이 생기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발성 이슈로 확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매력적인 테마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일 거래되고 있는 거래대금 상위권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관심 정보에 넣어주는 편입니다. 거래대금, 그거는 시장이 점지를 해준 거예요. 돈은 그냥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던 첫 번째 기준, 시대를 대변하는 테마에 속할 경우에는 하루짜리 급등일 확률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권에 있고 제가 말했던 시대를 대변하는 테마에 속한다면 필히 관심 종목에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240일 이동평균선과 48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주식들은 되도록이면 쳐다보지 않는 편이에요. 위에 시체가 많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장기 이평선 부근에 도달하면 윗꼬리가 달린 채로 내려가 버리면서 종가를 마무리하는 영국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 추세를 추종하기 위해서는 알맞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도드라지는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개인이 요즘 많이 똑똑해졌다고 하더라도 열의 9은 오합지졸인 수급들인 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물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개인이 세력으로 보이는 주식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저희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개인이 순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은 피하시라. 그 방법들은 다들 알다시피 증권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당일날 순매수, 순매도가 다 잡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매수를 하는 게 촉매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투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이 세 개가 동시에 크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좀 많이 눈여겨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시장 경고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같은 종목은 무조건 피하세요. 시장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은 신용 매수가 안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매수자들이 자금의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재차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마중물이 될 거래 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시장 경고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종목들은 피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매매를 고민하고 있던 시점으로부터 5거래일 전까지 장대 양봉이 2개 이상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피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일 경우 당일날 상승세가 나와줘도 시장 경고 조치를 무서워하는 매도세가 오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윗꼬리가 일봉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트의 형국이면 피하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수많은 조건들이 부합되었다 하더라도 세력이 팔 수도 있는 차트일 수도 있어요. 세력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는 없는 모양이잖아요. 세력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부근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일봉을 마감을 시킨다? 그거는 제가 바라는 목표가 부근에서 누군가가 어쨌든 대량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윗꼬리가 빈번한 종목들은 좀 피하는 편이에요. 이 6가지 원칙에 모두 부합을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봉을 보면서 매매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7번째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종목들은 차트에 발자국을 남겨놓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기대 심리가 가장 표출되는 순간은 오랫동안 이어진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한 일봉이 출현했을 때 나타납니다.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들을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박스권 상단을 유추해보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높았던 일봉들을 중심으로 그 해당 고점들을 연결해보면 되고요. 21,000원 선에 지금 박스권이 어떤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해당 박스권 영역을 종가상 돌파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지금 8월 29일 날 종가상 23,500원 선이 오면서 돌파를 완료를 했죠. 8월 27일 날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 27일 날 고권 영역을 29일 날 종가상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27일 날의 윗꼬리 양봉은 매집봉일 확률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 이전 매매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9월 1일 날 프리마켓에서부터 5에서 10% 정도 상승세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 매매를 진행을 했었죠. 이러한 부분은 똑같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접목이 돼요. 9월 1일 고가를 9월 11일 종가상 돌파를 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1번 시대를 대변하는 테마에 속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거래대금 상위권에 범한 퓨얼셀이 여러 번 포착이 되었었고요. 3번 제가 241선을 파란색으로 해놨고 481선을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둘 다 종가상 위에 있죠. 그래서 3번 법칙에도 부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4번 개인 매수세 또한 도드라지지 않았고 5번 시장 경고 조치도 문제가 없었고 6번 윗꼬리도 빈번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윗꼬리가 빈번한 차트는 어떤 식의 느낌이냐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윗꼬리가 빈번하다는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 오래전에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거래량이 수반된 일봉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항상 최고가 대비 절반 정도에서 이제 종가를 마감을 하는 편이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찍혀있는 행위들이 뭔가 차익 실현의 위험이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 상태가 이꼬라지는 거잖아요. 주가상으로도 이제 관찰이 될 수 있는 게 정말 안 좋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이평선 부근 영역대를 살짝 건드려주면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누가 봐도 혹시 사이토젠 주주가 계신다면 저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북극항로 관련주죠. 동방입니다. 동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00선 부근에 단기적인 저항대 매물이 작용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6월 25일이죠. 6월 25일 날 꼬리가 달렸지만 해당 2800선을 자신있게 돌파해서 종가상 마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짧은 삼각 수렴 형태의 거래량이 급감한 조정을 보이다가 재차 돌파를 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처럼 단기 박스권을 자신있게 거래량을 증폭시키면서 종가상 마감을 한 패턴은 추가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클로봇이죠. 클로봇도 한번 그때 봤었던 것 같은데 클로봇은 지금 보시면 너무 명확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도플갱어 마냥 23,650원이었죠. 23,700원이었어요.
클로버는 완전 데칼코마니야. 지금 보시면은 한 호가 차이로 지금 고가권이 마감됐다는 건 그만큼 이 가격권을 뚫었을 때 상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장중에 현재가가 돌파를 했다고 한들 종가상 이게 마감이 위로 끝날지 아래로 끝날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30분 봉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클로버 또 30분 봉상 보면은 해당 가격권을 돌파를 하는 시점 있죠. 9월 9일 날 1시쯤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30분 봉상 종가 마감을 25,000선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재차 30분 봉 4개가 돌파를 하는 형국이 나오죠.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패턴이 포착이 되었을 때 일단 30분 정도 지켜보고 매매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보시면은 박스권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패턴이죠. 13,000선 부근에서 계속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3,000선 부근을 8월 28일 날 돌파를 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8월 29일 날 신용 매수를 써가지고 매수를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때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 제가 매도를 그냥 진행을 했죠. 수요일 날 매도를 진행을 한 이유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 8번째 손절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앞서 말한 7가지 모든 법칙이 준수되었고 매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상 5일선 밑에서 마감하는 형태가 출현되었다면 그냥 손절을 해라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봤다면 손절을 이루어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9월 3일 날 종가상 13,700선이 되면서 5일선을 하회하여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제 매매 원칙상 부합이 되지 않은 형국의 시나리오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8번째 손절 법칙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시면 크게 당할 수가 있는 게 제가 예전에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잭시믹스인데 단기 박스권 12,200선을 돌파하면서 꽉 찬 양봉이 나와주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준수하게 나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3거래일 뒤인 10월 7일에 이런 식으로 지금 5일선을 하향해서 종가를 마감을 했죠. 그러면 제 매매 기준상 여기서는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욕심을 부렸기도 했고 잭시믹스의 매출이 워낙 잘 나와주었기 때문에 내동 매매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일선을 하회하자마자 큰 장대 음봉이 나와주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 8번째 매매 기준이 있는 겁니다. 12,000선 대비 지금 6,600선까지 빠지게 되죠. 9번째 매매 기준은 익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익절은 라운드 피겨 가격권을 노리고 다음 박스권을 찾아서 그 기준으로 익절을 해라 입니다. 지금 범한 퓨얼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9월 1자 고가권이 29,900선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라운드 피겨 가격권이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만원, 2만원, 3만원 혹은 1,500원, 2,500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보 매매자들일수록 얼마 되면 팔아야지, 나 이거 얼마 되면은 사야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9월 1일 날 고가 부근에서 라운드 피겨 가격권에 대한 매도 심리가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이라 보고 저 또한 29,800선 부근인가 익절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차트상 봐도 30분 봉상 29,900선을 도달하자마자 그 다음 2시 반쯤에 바로 10% 가까운 하락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만큼 라운드 피겨 가격권에 매도세가 있었고 그 가격권을 기준으로 익절선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손절가를 정하셨다면 목숨같이 그걸 행하세요. 여러분, 투자는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에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총알이 떨어지는 순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식시장에 대입시켜보면 돈이 없는 순간 나는 그냥 이 전쟁에서 아웃인 거예요. 무엇보다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번 법칙 5일선 아래에서 종가가 이루어지는 순간 저는 그냥 매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만의 손절 법칙이기도 하겠지만 손절가를 정하시고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라운드 피겨 가격을 말씀드렸었죠.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은 주식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만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5,000선에 매수를 했었을 경우 6만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6만원 선에서 지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59,000선에서 마감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손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라운드 피겨를 중심으로 익절선과 손절선을 구축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9번째, 10번째 법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거나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 거래대금 상위 테마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되는 종목이어야 하며 240일, 480일 장기 이평선 밑에 하회하는 종목은 그만큼 매물대가 위에 압박이 심할 수가 있으니 매매는 자제하셔라. 개인 매수가 도드라지는 종목, 그 다음에 시장 경고 조치를 받은 종목, 윗꼬리가 일봉상 빈번하게 노출되는 종목도 되도록이면 지양하셔라 가 6번째까지였고요. 이 6번째 기준을 모두 부합된다면 매매를 시작하시되 단기 박스권을 30분 봉상 자신있게 돌파하는 형태를 보여줄 경우 매수를 진행하셔도 된다. 다만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난 뒤 5일선을 하향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 그냥 손절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익절선은 라운드 피겨권이라던가 다음 박스권으로 예상되는 그 위치에 잡으시면 된다. 나만의 손절선을 정해서 움직이셔라. 이 10가지가 이제 제 매매 원칙의 어떤 대략적인 요약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리 요정의 매매 기준법 잘 보셨나요? 사실 말씀 안 드린 게 정말 많아요. 말씀 안 드린 것만 해도 지금 한 20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엄청 중요한 강세장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법칙만 지켜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잃는 건 적고 얻는 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서 영상 인트로에서 이 영상은 1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 거고 코스피 3,400의 시대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서야 저는 코스피 코스닥이 제대로 된 밸류를 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봐요. 작년 12월부터 저는 국정이 정말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 25년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지인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다들 아실 거예요. 세세한 기술적 매매 원칙에 대해서는 또 언제든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